그의 손엔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꺼져 있던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였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인생사 연극장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1970년대 충남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농협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늘 바느질로 생계를 도왔죠. 집안은 가난했지만 늘 웃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퇴근길에 달고나를 사오셨고 전 그걸 들고 마당에서 별을 보며 웃곤 했죠. 그땐 몰랐어요. 그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제 이름은 김현주입니다. 올해 60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그해 여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을에 낯선 남자가 왔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젊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성호였습니다. 성호 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왔다고 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믿을 만한 동업자를 찾는다고 했죠. 아버지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서울에서 사업하던 사람이면 경험도 있겠군요. 우리 마을에 좋은 일 좀 만들어 주시오. 성호 씨는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제가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든든하겠습니다. 처음엔 작은 농산물 유통 사업이었어요. 마을 농산물을 서울 시장에 파는 거였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셨어요. 농협에서 일하시던 분이니까 사람들이 믿었죠. 김 선생이 보증하는 사람이면 믿을 만하지. 10여 가구가 돈을 모았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땐 큰 돈이었죠. 아버지도 농협에서 빌린 돈과 집 문서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보태셨습니다. 전 그때 20살이었어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왔죠. 성호 씨가 가끔 우리 집에 왔어요. 사업 이야기를 하러요. 김 선생님, 서울 바이어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마을 사람들한테도 희소식이네. 다들 기다리고 있었소. 성호 씨는 늘 정중했고 예의 바랐어요. 저한테도 친절했죠. 현주 씨, 서울 가면 대학 공부 계속하세요. 제가 장학금도 알아봐 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고마웠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해 겨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1월 어느 날 성호 씨가 사라졌어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비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 박 사장이 어디 갔소?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요?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대요. 남은 건 빚 독촉장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마을 사람들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나머지는 투자 실패로 날렸던 거예요. 사기였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죠. 김 선생이 보증을 섰으니 책임져야지.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동네 죄인이 됐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사람들 돈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농협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했죠. 하지만 부족했어요. 아버지는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해 12월 눈 내리는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사흘을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거였어요. 미안하다, 현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빚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어머니와 저 단둘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죠.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 영정 앞에 국화를 놓고 깊이 절을 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슬펐어요.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 슬픈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김 선생 빚 갚아야지. 죽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저도 낮에는 식당 일을, 밤에는 편의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우리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지셨고 저는 25이 되도록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자. 여기선 안 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26되던 해봄,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예산에 남으셨어요. 작은 식당을 하나 얻으셔서요. 저는 서울에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골목 식당이었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좋으셨어요. 현주야,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여긴 내 집이나 마찬가지야. 저는 그 식당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홀서빙도 하고 나중엔 요리도 배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늘 했지만 박성우는 잊으려고 애썼어요. 원망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200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36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정중한 태도. 어서 오세요. 남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더니 주문했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저는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죠. 왠지 낯이 익는 것 같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음식을 내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알아본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하러 나올 때 남자가 물었어요. 혹시 예산 출신이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 그냥 고향이 그쪽이라서요. 반가워서 여쭤봤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 사람 누구지? 다음 날 그 남자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점심시간마다 왔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10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손맛이 있어요.
남자는 늘 정중했고 예의 발랐습니다. 가끔 개인적인 이야기도 물어봤어요. 가족은 계세요? 어머니가 고향에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주 내려가세요? 아니요, 바빠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자주 뵈어야 해요. 후회하기 전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퇴근 후에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제 이름은 박현수입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박현수? 낯선 이름이었어요. 저는 김현주예요. 현주 씨 좋은 이름이네요. 현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에서 사업 실패로 힘든 시절을 보냈고 서울로 올라와 다시 시작했다고 했죠. 지금은 그럭저럭 자리를 잡았어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요? 없어요. 연락하지 않습니다. 현수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아픈 과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식사였지만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현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힘들 때 위로해줬습니다. 어느 날 현수 씨가 물었어요. 현주 씨,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셨군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네, 매일 그리워요. 현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 씨, 저도 과거에 큰 실수를 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실수요?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용기가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2006년 가을, 현수 씨가 고백했습니다. 현주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사실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지만 왠지 불안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기다릴게요. 일주일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현수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고맙습니다, 현주 씨.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현수 씨는 늘 저를 아껴줬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달려왔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어머니 용돈도 보내드렸죠. 어머니도 현수 씨를 좋아하셨어요. 현주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저도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알았어요. 2007년 봄 현수 씨가 청혼했습니다. 현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반지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드디어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저희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도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현주야, 정말 잘 됐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산에서 같이 자란 친구 미숙이었습니다. 현주야, 축하해. 근데 신랑분 사진 좀 볼 수 있어? 저는 현수 씨 사진을 보여줬어요. 미숙이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주야, 이 사람 혹시... 왜? 무슨 일이야?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 박성우 아니야?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얼굴이 좀 달라졌지만 눈이랑 입모양이 똑같아. 분명 박성우야.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름이 박현수라고. 성우가 아니야. 개명했을 수도 있잖아. 현주야, 확인해봐. 제발. 미숙이가 나간 후 저는 현수 씨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옛날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왔던 그 남자. 흰 국화를 들고 온 슬픈 눈빛의 남자. 박성호.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설마 그 사람일 리가 없어. 하지만 확신이 섰습니다. 현수 씨는 박성호였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사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사람이 박성호라고? 그럼 처음부터 나를 알고 접근한 거야? 왜? 무슨 목적으로?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혼식은 다음날 오후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취소해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친척들에게 연락을 다 했고 하객들도 초대했어요. 무엇보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결국 저는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현수 씨가 대기실로 왔어요. 현주 씨, 정말 아름다워요.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현수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본명이 뭐예요? 현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죠? 그냥요. 궁금해서요. 현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현수예요. 왜요? 개명한 적 없어요? 현수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박성우 맞죠? 현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주 씨, 대답해 주세요. 당신이 박성우 맞나요? 현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왜 숨긴 거예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나한테 접근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연이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수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당신은 우리 가족 인생을 망쳤어요.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현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주 씨 제발 들어주세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저는 드레스를 걷어 올리고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가 흠뻑 젖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현주야, 어디 있니? 돌아와. 엄마, 나 결혼 안 해. 현주야, 무슨 일 있었니? 박현수가 박성호예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빠 죽게 만든 그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현주야, 그럼 어떻게 하니? 모르겠어요, 엄마. 나도 모르겠어. 저는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봤습니다. 현수 씨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현주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왜 숨겼는지, 왜 저한테 접근했는지. 일주일 후 저는 현수 씨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현수 씨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현주 씨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전 정말 박성우였어요.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죠. 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채까지 썼는데 갚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돈을 가져간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게 변명이 돼요? 아니요, 제 시도라 계속 변명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현수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서울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아버지 장례식에 온 거예요? 신문에서 부고를 봤어요. 김정우 씨 별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현수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온 거예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접근한 건 왜예요? 처음부터 나를 알았다면서요? 현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우연이라고요? 네. 그 식당에 간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 근처였거든요. 현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현주 씨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김 선생님과. 특히 눈이요. 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운명이요? 속죄할 기회요. 저는 현수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속죄요?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네.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현수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는데요? 현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사랑이요? 죄책감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현수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으면 진실을 말했어야죠. 왜 끝까지 숨긴 거예요? 말하려고 했어요. 수없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현수 씨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 편지 100번도 넘게 썼어요. 하지만 한 번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말하면 현주 씨를 잃을까봐. 저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현주 씨에게. 저는 박성우입니다. 당신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20년 전 그날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김정우 선생님의 얼굴이 매일 꿈에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 나를 믿어주시오.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고를 봤을 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분을 죽인 겁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용서를 빌려고요.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당신을 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서 울고 있는 당신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후로 20년 저는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갚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당신을 잃을까봐 비겁했습니다. 또다시 비겁했습니다. 현주 씨,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사라지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어요. 현수 씨, 당신은 현주 씨,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현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저희를 봤지만 현수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당신 곁에서든 멀리서든요. 저는 현수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일어나세요. 현주 씨, 일어나라고요. 현수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야기는 들었어요. 현수 씨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럼 기다려줄 순 없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원망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도 그만뒀어요. 그냥 방 안에서 멍하니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현주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엄마. 엄마도 모르겠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 사람이 널 진심으로 대했다는 거.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눈빛은 거짓말하지 않아. 엄마가 봤어. 그 사람 눈에서 진심을 봤어. 엄마도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그래. 하지만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잖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갚느냐라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성호 씨는 20년을 속죄하며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엄마, 현주야, 원망하며 사는 건 너만 힘들어.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 영정을 꺼내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미소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용서해라. 그게 너를 자유롭게 할 거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수 씨, 저예요. 현주 씨. 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요. 내일 저녁 우리 처음 만난 식당에서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그 식당 앞에 섰습니다. 10년을 일했던 곳, 현수 씨를 처음 만난 곳,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어요. 현주야,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사장님. 좀 아팠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이리 와, 밥 먹어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수 씨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는 메뉴판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현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앞에 앉았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드실래요? 네. 당신이 처음 주문했던 거요. 현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네, 좋아요. 김치찌개 2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침묵이 흘렀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드세요. 네. 현수 씨가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김치찌개를 바라만 봤어요. 왜 안 드세요? 현주 씨, 저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요? 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현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와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현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갚느냐다. 현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20년을 속죄하며 살았어요. 그게 충분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했다는 건 알겠어요. 현주 씨, 완전히 용서하진 못할 거예요. 아마 평생 못할지도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진 않을게요. 현수 씨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현수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주 씨,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버님 산소가 어디 계신가요? 왜요?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대로 사죄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산 공동묘지요.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네. 혼자 가시면 길 못 찾으실 거예요. 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 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수 씨가 차를 몰았어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산소는 언덕 중턱에 있었어요. 현수 씨가 제사 음식과 꽃을 준비해 왔습니다. 묘비 앞에 차려놓고 절을 올렸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정우 선생님, 저 박성우입니다. 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선생님을 배신했습니다. 선생님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속죄해도 모자랄 죄입니다. 현수 씨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울었습니다. 현수 씨의 모습이 너무 처절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현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현주 씨를 잘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현주 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회요? 네.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첫째,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약속합니다. 둘째, 예산 마을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아버지 산소에 매년 찾아오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현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봐요. 현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씨 평생 후회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언덕 아래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2008년 봄, 저희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현수 씨는 예산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20년 전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간 돈 전부 갚겠습니다. 현수 씨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다 갚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박 사장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소? 죄송합니다. 우린 이미 다 잊었소. 돈도 필요 없어. 그냥 잘 살아요. 이장님이 현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선생도 이제 편히 쉬실 거요. 당신이 이렇게 속죄하니까. 현수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 씨가 말했어요. 현주 씨, 제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왜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20년 동안 짊어진 짐을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현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네.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후 저희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현수 씨는 회사에 다녔고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어머니도 가끔 서울로 올라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0년 여름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현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현주 씨. 나 충분히 행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현주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 운명인가 봐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현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현주 씨,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짧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현수 씨 품에서 울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암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수 씨는 하루하루 약해졌습니다. 2011년 봄 현수 씨가 말했어요. 현주 씨 아버님 산소에 가고 싶어요. 지금은 몸이 안 좋잖아요.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가게 해주세요. 저는 현수 씨를 모시고 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현수 씨를 밀고 언덕을 올라갔어요. 아버지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수 씨가 휠체어에서 내려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몸 상해요. 괜찮아요. 마지막 인사예요. 현수 씨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박성우입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 씨, 제가 못다한 사랑 대신 지켜주세요.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현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현수 씨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하지만 현수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2011년 5월 14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현수 씨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눈 떠요, 제발. 현수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현주 씨, 네, 여기 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먼저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현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예요. 저도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네, 꼭 만나요. 현수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해요, 현주 씨. 저도 사랑해요. 현수 씨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여보, 여보. 심전도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안 돼, 가지 마. 하지만 현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현수 씨의 유언대로 아버지 산소 옆에 묻었어요. 선생님 옆에 묻어주세요. 그래야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 평생 속죄하며 살다 간 한 남자가 잠들다. 박성호 박현수 1960-2011. 장례를 치르고 저는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묘비. 아버지와 현수 씨. 아빠, 여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둘 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현주야, 울지 마. 두 분 다 이제 평화로우실 거야. 엄마, 난 뭐하고 산 걸까요? 뭔 소리야. 넌 잘 살았어. 용서하는 법을 배웠잖니.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하지만 넌 해냈어. 제시도락의 속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해졌어. 미움을 내려놓으니까. 정말요? 그래. 박성호 씨가 진심으로 속죄했잖니. 그걸 보니까 마음이 풀렸어.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 살자. 응? 네, 엄마. 파트 7 그 후에 3-6분. 현수 씨가 떠난 후 저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을 떠나 예산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 옆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집을 얻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낮에는 어머니 식당 일을 도왔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어요. 매주 주말이면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현수 씨 묘 앞에 꽃을 놓고 차를 올렸죠. 아빠, 여보 잘 계시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계절이 바뀌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40이 넘고 50이 되었어요. 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5이셨어요. 현주야, 엄마 아빠 옆에 묻어줘. 네, 엄마.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 행복했어. 엄마. 현수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네, 전할게요.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셨습니다. 이제 세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현수 씨. 이제 다 같이 계시네요.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식당을 이어받아 계속 운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현주야, 오늘 국 맛 좋네. 어머님 솜씨 닮았어. 감사합니다, 이장님.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재혼 생각은 없고? 전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받았으니까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박 사장도 좋은 사람이었지. 마지막엔 다 갖고 갔잖아.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끔 현수 씨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으로 밝게 웃으면서요. 현주 씨, 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여기서 잘 지내요. 아버지 옆에서요? 네. 매일 아버님한테 배워요. 용서하는 법을요.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리운 눈물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식당도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죠. 그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에게 보내는 편지요. 여보, 오늘은 봄비가 내려요.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죠. 산소에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네요. 미안해요. 오늘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웃고 있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어요. 매일 한 장씩 썼습니다. 일기처럼 편지를 썼어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묘비가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닦아내고 새 꽃을 놓았어요. 오랜만이에요, 여보. 아빠, 엄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전 잘 지내요. 여러분도 잘 계시죠?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다들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는 걸. 그날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무지개를 봤습니다. 비가 갠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보낸 거예요? 무지개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잘 받았어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올해 예순을 맞이했어요. 아직도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해요. 매주 주말이면 산소를 찾아갑니다. 세 개의 묘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죠. 아빠, 요즘 날씨가 좋아요. 봄이 왔어요. 엄마, 어제 엄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였어요. 맛있었어요. 여보, 당신 생각 많이 나요.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은 항상 편안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가끔 마을 청년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그 사람 용서한 거요. 할머니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인데. 저는 미소 짓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왜요? 용서하지 않았으면 난 평생 미움 속에서 살았을 거야. 그게 더 불행하지.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저는 하늘을 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요? 그래. 미워하면 내가 힘들어. 하지만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져. 청년이 묻습니다. 그럼 사랑은 뭐예요? 할머니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사랑, 그건 미움보다 깊은 거야. 무슨 뜻이에요? 미움은 얕아. 금방 끝나. 하지만 사랑은 깊어. 죽어서도 남지. 청년의 눈이 반짝입니다. 할머니, 아직도 그분 사랑하세요? 저는 웃습니다. 응. 지금도 사랑해. 매일 보고 싶고 그리워. 그럼 슬프시겠네요. 슬프지 않아.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거든. 그건 사랑의 다른 이름이야. 청년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어요. 여보, 보이세요? 오늘 노을 참 예쁘죠? 대답은 없지만 느껴집니다. 현수 씨도 보고 있을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서요. 그날 밤 또 편지를 씁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네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손길. 모든 게 어제 일 같아요. 사람들은 물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전 대답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용서하길 잘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 미움을 선택했다면 난 당신을 놓쳤을 거예요. 하지만 용서를 선택했고 당신을 얻었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보, 다음 생에도 만나요. 그땐 아무 상처 없이 처음부터 사랑해요. 약속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현주가.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습니다. 서랍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쌓여 있어요. 모두 현수 씨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밤바람이 들어와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보, 저 별 중에 하나가 당신일까요? 별들이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미소 짓습니다. 잘 자요, 여보. 내일 또 만나요. 창문을 닫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현수 씨를 만날 거예요. 늘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자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복수에서 시작해 용서로 끝난 여정. 미움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 여정.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정답도 없는 질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워하며 사는 건 내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하지만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김현주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깊고 죽음보다 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므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